네. 네. 자, 그러면 우리 국장 얘기 한번 좀 해볼까요?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같은 데가 거의 없었죠, 이사님. 그러니까 시장이 국장 탈출, 미장 진입 예. 이렇게 극명한. 예, 계속 이번 주에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1월을 지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나라 한국 시장의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뭐 정책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좀 나오는 부분이 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변동성도 있고 혼란스럽고 좀 좋지 않다라고 느끼고는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이고 연속성을 좀 갖고 그리고 좀 강력하게 좀 나온다면 결국은 지금의 변동성과 지금의 이런 노이즈들이 우리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변동성에 그리고 정책 혼란 이런 거에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어지러운 거죠. 그냥 화나고 그런 시장 속에 있는 겁니다. 네. 자, 미장 한번 볼까요? 미장? 네. 미장 예. 마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시장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는 0.8, 나스닥이 2.2%, S&P 500이 1.6% 하락을 했는데 하루 하락한 폭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미국 시장이 그동안에 견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을 맞으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매수세가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니고 올라가면 매물 맞고 내려오고 또 내려오면은 또 일부 종목이 올라오면서 끌어올리고 이러한 상승 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월가에서도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끊임없이 1월 내내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제 FOMC 회의가 끝났고 이벤트가 마감되고 그리고 지금 실적 발표를 빅테크들이 하고 있는데 먼저 한쪽에서 좀 좋은 호실적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발표되고 있는 쪽에서는 좋지 않게 발표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네.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 종료 그리고 실적의 어닝 미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MC 경계감으로 인해서 일단 소폭 하락 시작을 했어요. 그런 그 이후에 하락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후에 2시 한 50분쯤부터 급락하기 시작을 그러니까 했는데 저는 사실은 나스닥 기준으로 0.8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좀 올라왔더라고. 거의 그게 또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안심하고 잤거든. 예. 2%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때도 네.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기도 하고 막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했을 때는 시장이 바라는 말 얘기를 했을 때 올라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언제부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쭉 장 얘기하다가 마감 직전부터 쫙 빠져버렸어. 예, 마지막에 이제 쭉 급락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시장이 모두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네. 3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야 이거 3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딱 그렇게 아니, 마음을 딱 우리는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3월 그러니까 금리나 네. 그런 게 거의 대부분 야 3월 안 되는 것 같아라는 분위기가 네. 딱 확산되면서 그냥 쭉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QT 축소 있잖아요. 네. 요거에 대한 언급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이거 3월에 논의하겠다. 그래서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워딩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장에 이게 지금 매파적 발언 때문에 빠졌냐라고 본다면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쳐놨잖아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파월 기자회견이 있지만 한 워딩만 지금 다운표로 가져왔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인했고 연준 참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올해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하 하겠다라고 얘기를 아예 한 겁니다. 올해는 하긴 하겠죠. 여태까지 이런 얘기도 안 했었잖아요. 아, 안 했었잖아요. 올해 금리 인하 없다. 그런데 올해 왜 없어요? 세 번 하기로 점도표에 돼 있잖아요. 점도표는 그렇지만 워딩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근데 뭐 점도표가 워딩보다 더 센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 워딩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야 올해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스타트를 한 거다 오늘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매파적 발언이냐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저건 뭐 매파적인 발언은 아닌데. 예,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파적 발언이면 국제 수익률이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네. 보시면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4% 아래로 떨어졌죠. 네. 2년 만기도 소폭 떨어졌고요. 근데 어제는 주식도 크게 빠지고 수익률도 빠져서 채권 가격도 오르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이게 지금 연준의 금리 동결과 파월 의장 때문에 빠졌다. 그거 자체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리나 3월 금리나 기대 후퇴 그리고 QT 축소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그 신망감 플러스 지금 발표되는 실적 발표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일부 기업들이 어닝미스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서 어제 이미 제가 아침 방송을 하면서 시간에서 다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인텔, AMD, 엔비디아가 어제 하락폭보다 폭이 작아요. 시장은 더 많이 하락했는데 하락폭은 더 작습니다. 네. 진짜 오늘 하락을 시킨 거는 알파벳이 7%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 메타 이런 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알파벳. 하락을 한 거예요. 구글. 예. 저렇게 많이 빠졌어요? 어제 아침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 광고 수익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 얘기 딱 나오면서 이게 이렇게 본전에서 빠졌거든요. 얘들이 거의 대부분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일부 기업들이 호시적 나오면서 시장을 버텨주고 했는데 지금은 이벤트가 끝났고 오히려 버텨주는 게 아니고 어닝미스가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내린 것이 보다 더 이유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네. 여하튼간에 그동안에 견조하게 움직이다가 이제 고점으로부터 매물을 맞으면서 꺾이기 시작을 해서 야 이거 좀 당분간 꺾이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좀 시장이 기울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월에 빅 이벤트가 없어요. 시장을 떠받칠 만한 그런 이벤트가 없어요. 예를 들어 실적 시즌이라든지 FMC 회의가 있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2월에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또 그동안의 노이즈나 악재성 뉴스들이 잠재해 있었던 것을 얘기하지 않다가 또 막 떠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지정 리스크 얘기 막 할 거고 또 미국의 정치적 노이즈 막 얘기를 할 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좀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시작하는 이제 미국의 내일 시장에 애플 실적 발표 있는데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낮아져 있습니다. 이번에 좀 실적 기대감이 아니라 약간 우려감을 갖고 우려를 있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반영이 좀 된 거이고요. 그래서 애플이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정도 또는 그보다 더한 좀 안 좋은 상황이 좀 된다면 시장은 좀 그런 하락 사실 애플과 테슬라가 상징이죠. 예, 시장은 그렇죠. 그죠?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양대 이렇게 해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주도력을 상당히 잃었어요. 둘 다. 그렇죠. 엔비디아나 이제 AI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 뭐. 애플이 AI 얘기를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따 뉴스에 그거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흐름은 좀 꺾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셨던 거잖아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꺾이면 우리 시장 어떡하지 이런 걱정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07%, 코스닥은 2.4% 하락했어요. 이게 연 이틀 동안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코스닥이 이렇게 급락하는 건요. 지금 요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올해 1월에 코스피가 5.96%입니다. 어제 끝났으니까 1월을 제가 아침에 체크를 해보면 저점이 마이너스 8.52였어요. 그러면 약간 반등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코스닥은 올해 1월에 7.77% 하락했는데 어제가 저점이구나. 7.77. 어제가 저점이에요. 예. 그리고 코스닥은 무슨 이 얘기를 왜 이게 굳이 설명을 드리냐면 이번 주에 다 빠진 거예요. 코스닥은 이번 주에 다 빠진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 왜 다 빠졌냐? 소위 그 PBR 1배, 밸류업 요 좀 정책적 이슈가 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있는 자사주가 많은 쪽. 또는 뭐 ROE가 좀 있는데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자사주 소각을 실제로 발표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올라오면서 코스피는 약밥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반대로 소위 고PBR이라고 얘기했던 쪽 그리고 성장주에 있었던 그런 기업들
그동안에 한동안 각광을 받았던 쪽은 계속 매물을 맞으면서 코스닥이 급락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미국 주식이 빠지면 같이 빠질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한국 주식을 못 사는 예, 분도 조금 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예, 사실 예. 그거보다는 예. 한국 주식 시장 내부에 너무 비싼 주식들이 또 있었거든. 네, 네, 네. 근데 그게 시총이라든지 이런 비중이 커져 있으니까 네, 네. 싸 보이는 주식을 살려고 뚝 들어가려고 보니까 못 야 사는 저것들이 빠지면 같이 빠져버리겠네. 예, 예. 그래서 안 산 사람들이 더 예, 많아요. 많죠. 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더 많다. 예, 예, 훨씬 많습니다. 예. 미국은 계속 가는데 우리 못 가니까 네. 계속 야 이거 미국 빠지는 곧 빠지겠는데 야 그러면 우리 이거 미국 빠지는데 우리 못 가. 이거 더 기다려야 돼. 이런 생각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지난 1월 동안. 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오전에는 자동차고 2차 전지가 약 반등을 시도를 좀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곧바로 오후 들면서 이제 매물이 나왔고 그러면서 쭉 빠졌는데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후에 삼성전자가 2% 빠지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로 코스피는 그만큼 빠지지는 않았지만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는 현상을 좀 나타냈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주요 내용에서 설명을 드리고 왜 빠졌냐 어제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4분기에 그 실적이 그 디램 쪽이 30%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거든요. 그리고 디램 쪽이 흑자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 기다렸던 내용들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물론 전체 시장의 영향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쭉 빠지면서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빠지면서 전체 시장을 좀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그랬냐를 설명을 드리면 빨간 글씨로 썼던 게 그냥 주요 이유로 전체 시장에서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읽어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에는 이제 30%대 성장을 했는데 요번 1분기는 10%대 하락 전망을 했어요. 내놨어요. 4분기에 컨센서스를 상회한 것은 서버 디램이 전분기 대비 60% 이상 성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AI 관련된 HBM이나 SSD 수요에 대응해서 수익성 개선에 집중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해 연간 메모리 생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비트 그로스가 제한적인 성장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한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재고 비축 수요보다는 진성 수요 위주로 공급하겠다. 굉장히 보수적인 용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이렇게. 디램 재고는 1분기 후 정상 범위, 낸드는 상반기 내 정상화 기대한다. 투자는 AI랑 HBM 위주로 집행되어 있고 그 외 제품들의 비트 그로스는 또 제한적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HBM 판매량은 뭐 매분기 늘 거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 보시면 요번 4분기에 디램이 흑자전을 했다는 내용이 시장에서 처음에 화두는 그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지금 1분기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올해 1분기에는 10%대 하락 전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메모리 쪽은 비트 그로스는 제한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는 HBM이나 A양 쪽만 두고 나머지들은 아주 보수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의 뉘앙스를 쫙 이렇게 들어보면은 읽어보면은 야 이거 삼성전자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뭔가 이 수익성 개선이나 이런 게 획기적으로 빨리 안 가겠구나. 네. 뭔가 불안하구나. 이런 워딩들이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의도에서 이거 돌아다니면서 다들 말을 이걸 읽어보고 말을 워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삼성전자 지금 보수적이고 이거 자신 없어 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어저께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삼성전자가 좀 빠진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삼성전자 뭐 옛날에 황해 법칙이니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네, 그랬잖아. 그럴 때보다는 확실히 좀 보수적이 된 것 같고 주도력이라고 할까? 예, 그렇죠. 이 얘기는 쭉 뭐 흔들어 버리고 그때는 그래가지고 계속 하고 물량 있는 막 거잖아요. 풀어가지고 예. 2, 3이 막 괴롭히고 막 그랬는데 예, 예. 요즘 약간 주도력이 예.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우리 한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빨리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 보면은 TSMC의 이 격차가 벌어지면서 더더욱 그러지는 것 같아요. 맞아 따라잡는다고 했는데 예, 예. 그러면서 더더욱 그렇고 있는데 그리고 반도체가 이제 더 이상 그 이른바 메모리 반도체가 아주 중요한 시대에서 조금 바뀐 거 아니에요? 시대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는 하드웨어의 기본 이 IT 기술 성장의 쌀이라 그러잖아요. 밑받침이기 네네네.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점차로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점차로 그 고객 기양
맞춤형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네네네. 거기에 맞춰가면서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전체 사이즈는 우리 삼성전자가 아직 있지 않습니까? 1위로. 그런데 거기에 맞춤형으로 가는 거에서 좀 뒤처지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네. 시장은 과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빨리 내놓지 못하고 또는 실제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애플과 아마존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고요. 매크로 시황은 뭐 이제 전일 시황하면서 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에 쭉 살펴보면 GDP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호조가 나왔고 PC가 2.9% 나와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우호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시장은 견조했다고 표현을 쓰지 상승했다고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그것은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등락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서 일단 하락 전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쪽으로 좀 시장은 좀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오늘은 특히나 애플 실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도 좀 시장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1월에 굉장히 미국이 강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어제 하락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1월에 다우가 1.2, 나스닥이 1%, S&P 500이 1.59% 상승. 근데 왜 우리는 여기는 그냥 폭등을 해가지고 계속 그냥 올랐다고 생각을 하죠. 그동안 종목들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예요. 네, 그 정도만 쳐다보고 우리는 있어요. 여기 지금 유튜브를 비롯해서 방송에서 오른 종목들 있잖아요. 네, 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막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계속 회자되니까 예, 착시가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를 그게 들면 있어요. 다우지수에 있는 네. 그 비주류들 있잖아요. 예. 안정이 많죠. 싸거든 지금. 음. 근데 미국 사람들, 미국 연기업이나 이런 사람들 다 포트폴리오에서 그것도 갖고 있지. 예. 매그니피션 세븐만 갖고 있나요? 예, 근데 맞습니다. 막말 테슬라 어떻게 해요? 테슬라 테슬라 많이 올 들어서 빠졌죠. 얼마 빠졌어요? 20% 가까이 빠졌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거지 다 오르는 게 아니거든. 예. 그래서 이런 수치를 보여드리는 건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좋고 막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뭐 이런 부분은 좀 아니에요. 물론 이런 건 있죠.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안 좋았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많이 더 느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코스피는 6% 정도, 코스닥은 7.7% 하락했다고 좀 전에 말씀 좀 드렸고요. 이번 주에 증시 밸류업 정책에 대한 이게 정책이 나온 게 아니에요. 네. 2월에 이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계속 뉴스 플로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번 주에 이게 2월 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니 그럼 2월까지는 이런 이슈가 시장을 좀 지배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거고요. 2월에 그 동안에 매도의 주치였던 국내 기관들이 매물이 좀 약화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좀 견조한 흐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있었거든요. 이 후반 가서는요. 그런데 또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하나는 미국이 하락 전환을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우리가 맨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2월에 빅 이벤트가 없습니다. 아마도 시장이 방향을 위던 아래던 방향을 잡으면서 뭐랄까 방향성을 가지고 가려면 3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3월에 FOMC 회의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방향이든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파월 의장도 QT에 대해서 3월에 얘기하겠다고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써오지는 않았는데 중국 있잖아요. 네. 중국도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아주 강력한 어떤 정책을 내놓지는 않지만 슬금슬금 정책들을 하나씩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공매도 금지 정책과 비슷한 대여 금지 정책이나 또는 직접적으로 주식을 사려고 하는 정책들이나 아니면 지준율 인하나 또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지금 그 국영 기업에 대해서 시총을 관리하겠다.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확실하게 더 세게 나오는 이런 부분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언제 나올 수 있느냐? 3월에 전인대회 이후에 전인대 또는 전인대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분석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이벤트가 부재한 이 상황 속에 2월 속에서 방향을 잡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우리 네. 시장에선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설 연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부진한 국면은 지속되지 않을까 이걸 생각을 하고 2월은 정책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밸류업 정책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나오고 있고 막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리고 2월에 개별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개별 이벤트로 등락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네요. 보시죠. 네. 왜냐하면 시장 뭐 어제 미국 시장 얘기도 있었고 우리 시장도 요즘에 뭐 할 얘기가 되게 많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1번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거는 우리 그 공 기자님이 자주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그 네이버 카카오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론이 좀 안 되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또 떨어져요? 또 하루 떨어진 게 아니고 요즘에 급락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사실은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괜찮잖아요. 근데 이쪽이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빠지고 있는 이유를 이걸 지금 얘기를 제시를 좀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공정위에서 지배적 사업자 지정하고 그 규제를 하겠다라는 플랫폼법을 2월 초에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제시를 해놓은 상태예요. 대상은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애플, 메타 대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플랫폼법의 4대 제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부러 써왔습니다.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거나 거래 조건을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요구하거나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경쟁사 거보다 더 우대하거나 다른 상품을 끼어 팔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규제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이게 애플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존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 그런데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냐면 미국에서 미국 지금 어디죠? 얘기한 데가 상공회소에서 이거는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서 규제하는 무역 합의 위반 사항이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이 첫 번째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본사는 당연히 미국에 있고 그리고 뭐 지사 이런 것들은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에 와 있거든요. 다른 데 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 플랫폼법으로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느냐 실제로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네이버 카카오만 이거 역차별로 우리만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거 아니냐 얘들은 그대로 하고 요런 우려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미국은 중국의 이 플랫폼 기업들이 막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빅테크 반독점 법안을 동시에 쓰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밀리게 생겼거든요. 이거 법안을 폐기했어요. 그리고 유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에 들어와서 시장 잠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럽 내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걸 제정해가지고 그걸 막아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있는 약간의 국수주의, 그러니까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각국이.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기업만 이거 규제하는 게 되지 않겠냐. 이게 시장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거 좀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컨퍼런스 보드가 114가 나왔다는데 이거는 2021년 12월에 최고치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수치 안 읽어드리고요. 네. 차트를 보여드리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요. 소비자 신뢰 지수거든요. 이게 팬데믹이에요. 중간에요. 그랬다 올랐다가 내려와가지고 이 그래프의 추세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프는요. 이 추세를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상황이 좀 됐어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사상 최고치죠? 네? 예? 사상 최고치라고 아까 돼 있잖아요. 요거요? 2년 내 최고치. 2년 내 아, 2년 네. 그렇겠지. 예, 2년 내 최고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견조하게 미국 시장이 움직이고 연착륙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시간이 없긴 한데 재미있어서 가져왔는데 미국인들의 카지노에 가서 개인 지출 있잖아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또 보나 봐요. 상무부에서 이런 걸 다 조사하는 거 보면은 팬데믹 시기에 600억 달러였는데 이것도 그냥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카지노에서 미국인들이 이만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에 대해서 그냥 보여주는 차트들이에요. 이게 카지노에서 네. 카지노도 소비로 보는구나. 지금.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손 좀 놔야 되겠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 아이폰 출하량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 로컬 브랜드가 성장하고 애플은 폴더폰이 없습니다. 이게 성장하고 있는데 AI 기능 탑재도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 내 출하량 이제 3에서 30%에서 40% 감소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 그래도 애플이 다시 또 꺾고 올라갈 수 있는 기대치는 뭘 볼 수 있느냐? 아이패드 성장이 있고요.
그리고 비전 프로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데 6월에 개발자 회의하잖아요. 네. 요 끝나고 나서 하반기에 나올 애플 아이폰 16은 분명히 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이 나올 건데 여기에 기대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녹수는 내일 하겠습니다. 그 5번만 하겠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전기 자전거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데 만장일치는 이례적이다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기 자전거.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 배터리 화재 이거 해서 서로 반대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안 됐었어요. 네. 안 됐었는데 요번에 이게 통과가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전기 자전거 구매에 대해서 연방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차만이 아니고 장기 자전거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예, 보조금이나 이런 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는 소소하지만 네. 아마도 시장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환경 생각하면 그냥 자전거에 더 보조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친환경 아닌가? 전기 자전거는 오토바이 아니에요? 거의 오토바이가 그냥 발로 가는 자전거를. 네, 알겠습니다. 건강 생각하면 그냥 그러니까 페달 자전거가 훨씬 더 나은 건데.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